자,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자, 전체는 지금 5시 15분 정도에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더 하면 7시고요. 못하면 6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전체적으로. 단독행위 1번 테마가 이게 34개거든요. 단독행위가 들어와 있는데, 단독행위는 표시만 좀 내가 해놓고 갈게요. 여기다는 요걸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2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할 때게 요거요. 요것만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파란색 정도로 되는데 유언하고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포기 요거 하나 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다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하나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합의라는 거 들어가잖아요. 합의 해제 요 합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이라는 걸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두 번째는 예약이 있어요. 예약이라고 하는 거. 요 예약이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이 돼요. 예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공유 지분, 세 번째는 공유 지분이에요. 아이고, 세 번째가 아니고 요것은요. 세 번째로는 증여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증여가 들어가면 계약이라는 거, 요 증여 같은 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하나 좀 체크를 해놔야 된다는 거. 요거하고 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나머지는 근데 한 번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게 41번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서 요걸 하나 체크해 놓고요. 목적이 오면 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무조건 별 표시를 하세요. 올해 시험에 얘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두 문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요게 두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오면 여러분들 그 반사의 질서 있죠. 양가로 5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신가요? 양가로 5번. 요건 무조건 별 표시하세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보면 6번에 이중매매 보이신가요? 이중매매 6번에 보이신가요? 이중매매도 반드시 별 표시해 놓으세요. 반드시. 그리고 7번에 불공정 법률행위 있죠? 반드시 별 표시인데 요 셋 중에 두 개가 걸릴 확률이 높아요. 올해. 그걸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먼저 목적이 한번 와볼래요? 법률행위 목적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하고 이중매매하고 불공정 법률행위 이 세 파트가 아주 중요해요. 올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문제는요. 3월달 모의고사에 41번, 그 다음에 4월달 모의고사에 41번이 반사의 질서였어요. 이게 다른 회사 빨간색, 노란색 전부 다 41번 문제였어요. 전체가. 요게 지금 올해 모의고사에서. 목적은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옆에다가 이행기까지라고만 하나 써놓으면 됩니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능 여부에서 두 개로 구별이 되잖아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인데 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된다는 거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또 하나가 들어온다면 담보 책임이 들어와요. 담보 책임이. 요것도 원시적 불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렇게 물어보면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담보 책임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걸 부를 때는 원무계담 이렇게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원무계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체크해 놓고 계시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귀책사유다라고 하는데 이 귀책사유가 누구의 귀책사유예요? 채무자의 귀책사유거든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부담이 돼요. 위험부담이 이 정도만 체크해 놓고 가시면 되는데 민총에서는 요거일 거예요. 무효하고 그 다음에 유효냐 요걸 물어보는 게 민총 문제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담보 책임은 따로 별도로 해야 되겠죠. 요령. 그 다음에 적법성인데 요 적법성은 파란색은 돼요. 이게
지금 41번, 42번으로 나온 게 한 3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적법성 여부에서 강행 규정 안에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들어가잖아요. 이 두 개를 섞어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그래서 여기 요 초과된 거 있죠. 중개보수. 요 초과된 부분하고 명의신탁하고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개사가 직접 거래한 거 있었잖아요. 예, 직접 거래 행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미등기 무효가 그런 거 있죠. 그 무효가 우리가 음식점 같은 거 운영하는 것들. 그래서 요 직접 거래나 중간 생략 등기는 기본적으로 유효라는 거, 요걸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요것 정도 있죠.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세요. 이 적법성 여부에서는 요걸 하나 좀 기억을 하고 가시고, 요건 좀 유효로 간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두 개는 한 번 정도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기억했다가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에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사회질서 위반인 거 위반 아닌 경우들 구별이 되는데 여기가 요걸 좀 내요. 이번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4월달 모의고사에 지문이 반복된 지문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첩계약을 뭡니까? 유지하면서 증여하기로 약속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증여하겠다는 해제 조건, 이렇게 두 개 지문이 반복되는 지문이 있었을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요 해제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라고 생각을 해서요. 해제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정지 조건이 나오면 유효가 되는데 정지 조건은 안 물어볼 거예요. 요것을. 그래서 요 첩계약 단전에 해지 조건하고 나올 때 요걸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머지들 볼 수 있는데 여기 형사사건 있잖아요. 요 11번 요건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과도한 위약벌 요건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 다음에 요 보험금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허위 진술은 그 금액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허위 진술이 되면 무조건 103조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적극 가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11번에 그 표시된 동기의 불법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이때 조심할 거는 동기가 두 군데 나온다는 건 아시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혹시 동기의 불법이 나오면 동기의 불법은 원래 유효입니다. 유효인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기에 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유효가 되는 거고 얘는 취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동기의 불법이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졌다라고 나와요. 알려졌다. 알려졌다 나오면 이건 뭐가 돼요?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동기착오도 원래는 취소할 수가 없는데 얘도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유발이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는 우리 시험범위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동계 불법하고 동계 착오 요 두 가지인데 여기 보면 10번에 표시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시된 동계 불법은 당연히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구별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변호사 아닌 자 보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하고 나오는데 요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두 바퀴 돌아가면 웬만하면 골라낼 거라고 보여요. 이게 3월달 모의고사에는 박스형으로 나왔었고 올해 4월달 모의고사는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이걸 다른 회사 모의고사도 다 기출이 됐어요. 올해 전체 두 번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고 계시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유효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예, 반환 청구가 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요 강박이라는 거 보이죠? 요 예포 요것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얘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가능이다라고 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103조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거든요. 양도소득세 하고 나오면 요것도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요거였죠. 예,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인데 올해 3, 4월 모의고사에 다 들어갔어요. 모든 회사가. 요 지문은. 그 다음에 비자금,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원래 무효입니다. 얘들 다 무효입니다. 예, 다 무효인데 요것도 무효죠. 강제 집행. 103조니, 108조니까 무효인데 요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인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섞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 좀 구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가장 밑에. 여기는 쓰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냐? 이것도 있더라고.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 했습니다. 이런 거. 이거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 유효입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또 여기다 뭘 넣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넣기도 해요.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얘도 유효거든요. 103조 위반이 될 수가 없다. 그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농지 임대차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농지를 임대차 해 못해요. 예? 예, 농지 임대차도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 이건 유효입니다. 예, 농지 임대차. 저희 아버님 남의 농지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그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쌀가마 벼가마니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거 차임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효란 말 전체가. 요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써놔보게 해요. 빈 공란. 그 제일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오른쪽 말고 왼쪽 아래쪽. 보이신가요? 거기다가 요걸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전체적으로. 강행법규가 들어왔잖아요. 예, 강행법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103조 들어오고, 그다음에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인데 얘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무효들의 전체가. 그래서 1번에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라는 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3자는 선이냐 악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효를 주장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무효행위 뭐가 안 되는 거죠?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추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 기억할 것은 표현 대리인데 표현 대리가 적용 안 되거든요. 그때 이 강행법규 표현 대리 이렇게 연결되는 지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되는 행위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 좀 기억을 해 둘 건 뭐냐면 여기 4번에가 요거예요. 그 무효행위 있잖아요. 무효행위 이 전환이 되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전환은 103조는 안 되거든요. 근데 104조는 돼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애워버리세요. 반드시 애워서 가지고 계세요. 알아도 애워 놓는 거예요. 습관처럼. 요걸 하나 기억해 놓으시는데 거의 10년 동안 이 103조에 해당되는 거 해당 안 되는 거 이게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무조건 42번으로 배정이 됐던 문제거든요. 꼭 좀 체크를 하고 가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도박 놔두셔도 되고요. 밑에 이중매매를 잠깐 놔보세요. 이 이중매매가 저는 작년에 시험에 배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빨간색 모의고사에서 다른 회사 이중매매가 사령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복수정답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하나만 답으로 됐더라고. 해설 강의를 내가 들어봤는데도 좀 이상해서 내가 그 복수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그 문제가.
이게 어떤 거냐면 이중매매는 올해 좀 조심을 역시 기억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요것들은. 이중매매는 원래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1차 매매인데 최소한 1차 매매는 뭐 이상 넘어가야 돼요? 중도금 이상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돼.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못해요. 이 계약금 포기 해제가 다른 말로 해약금 해제예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거 아시죠? 이행 착수전에 그 표현을 해약금 해제로 표현하지 않고 계약금 포기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요 계약금 포기, 다른 말로 이것을 해약금이라 그래요. 해약금 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안 돼요. 이중매매에서는 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요거 병이란 사람이 2차 매매를 하는데 1차 매매가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죠.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조건 유효,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친구가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 가담할 수 있다는 거죠. 적극 가담을 하면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인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적극 가담을 하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강행 규정에 위반됐다. 규정 위반 그러면 이건 X가 돼요. 강행 규정 위반이 아니라 103조 위반이에요. 둘 차이점은 얘는 반환 청구가 돼버리고 얘는 반환 청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시험을 냈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원칙을 보면 이 매수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병이에요. 이 갑을병이 안 바뀌어요. 이중 매매는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는데, 자, 이 매수자 병이 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차 매매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만, 여기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옆에 써놔도 되는데, 여기에 결론이 있다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럼 일 매수자 누구예요? 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얘는 억울하거든.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 을은 자 최고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행불능이거든요. 요 병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행불능이라 최고를 안 하는데 우리 시험에 얘를 물었어요. 최고 하느냐고. 이걸 물어가지고 시험을 낸 적이 있거든요. 자, 최고를 안 합니다.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제를 해요.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배청을 청구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지문에서 우리 시험에 냈던 것은 예를 냈습니다. 요 최고하지 않는다. 왜? 이행불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제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제 얘가 우리 시험인데, 자, 이 매수자가 적극 가담이라고 돼 있죠.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들어와야 돼요. 알고만 그럼 X가 되고 권유했다, 해유였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권유, 해유 요게 들어가면 얘는 무효가 되죠. 이 옆에다가 몇 조 위반 무효예요? 103조 위반 무효지. 요 무효를 갖다가 강행규정 위반 그러면 X가 돼요. 강행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요건 무효가 됩니다. 요건요. 103조 위반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써놓으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직접 말소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직접 말소 못 해요? 요 을이라는 사람 있죠? 을이 요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직접 말소가 되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무조건 안 돼요. 뭐만 된다? 대의만 된다. 요게 1순위예요. 무조건 1순위입니다. 이게 이중매매에선 정답지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예요. 두 번째가 채취가 되냐고 물어봐요. 채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옆에다가 채대는 돼야 안 돼요? 된다. 채권자 대의권은 되는데 채취가 안 됩니다. 그걸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세 번째 정답지가 요거예요. 선의 제3자라고 돼 있는데 선의 3자가 누구로 나오냐? 우리 시험 무조건 정이에요. 정이라는 사람이 선의이더라도 요 밑에 있는 정이 선의이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건요. 보호가 안 됩니다. 무효니까. 그래서 실제는 기역, 그다음에 디귿, 미음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가장 잘 나오는 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손해배상은 직접 돼야 안 돼요? 되는 거. 유치권이란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는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돼요. 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고 풀어놔도 봐도 이게 가장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요것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직접 등기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채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제3자인데 요게 누구냐면 정이에요. 정은 선이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답이에요. 거의 답입니다. 그 세 개는 무조건 외우세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다만 요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없이 이걸 외운다고 해서 답을 찾는 건 아니고 이게 키워드니까 알아들어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이해를 못하면 동영상을 두세 번 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불공정 법률행위인데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드시 걸린다고요. 이것도 올해 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반사의 질서, 이중매매, 불공정은 그냥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외워버리세요. 깔끔하게. 근데 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요건을 무조건 외우세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요 급부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요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불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언제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기준점을 찾잖아요. 그럼 무조건 법률행위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법률 행위시다라고 하는 거 있죠? 행위시,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싣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객관적. 무조건 주관적 나오면 안 되거든요. 주관적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1억짜리 집을 2천에 팔았어요. 그럼 1억짜리 집을 누가 판단할 거냐? 이건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시 객관적 이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궁박해야 된다, 경솔해야 된다, 무경험인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모두 갖춰야 돼요. 그럼 X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폭리자 있잖아요. 폭리자는 요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알고 플러스 뭐예요? 이용.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이용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용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차고에서도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그러면 무조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점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예요.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없으면 불공정은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답으로 푸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시험장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암기해보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즉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니까 반드시 쌍무계약이어야 되죠. 편무는 안 되잖아요. 쌍무여야 된다. 증여는 편무계약이죠. 기부행위, 그 다음에 뭐 또 증여, 그다음에 무상행위는 반대급부가 없거든요. 그럼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유추를 하시면 금방 풀 수가 있다고. 자, 돌아가 볼게요.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나오죠. 요거 체크해요. 법률행위 시. 요 간혹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매, 여기 경매 동그라미, 무상행위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기부 요 네 개를 저는 외워버렸어요. 그냥 이 네 개는 무조건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얘들은. 그러니까 이거 적용이 안 된다. 요걸 외워버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박, 경솔, 무경험 중 무경험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 무경험을 또 물어봐요. 이게 뭐냐 그러면 거래 일반,
동그라미 치고요. 특정 영역을 말한다 그러면 잘 나오는 시험 문제 10번 나오면 최소한 6번이 들어가는 지문이에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건 경무대예요. 이거 경무대 보이죠? 얘가 영순이에요. 무조건 불공정이 나오면 얘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경무대 해가지고 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고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고 하나 더 쓴다면 나중에 대리 파트에서 대리에서 지시란 글자가 들어가요. 요 지시가 들어가면 무조건 본인이 기준이거든요. 지시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 게 연결되는 거.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본인 기준은. 그 다음에 반드시 알고 이용은 뱉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피해자겠죠. 피해자. 예,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추정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이런 멘트를 쓰거든요. 절대 추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뭐 6번은 그냥 읽고만 가세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되는데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되거든요. 불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추인이 돼야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요 추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하지 않고 요 8번은 기억해 놓으세요. 무효행위 전원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혹시 요걸 시험에 낼 때에 매매 대금 대금 과다로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과다. 매매 대금 과다 그러면 요게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볼게요. 9번에 부재소 합의를 좀 써놓으세요. 이건 안 써져 있었으니까 부재소입니다. 부재소 합의 이렇게 써놓고요. 자, 부재소 합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부재소 합의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하지 말자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얘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빠진 건 요 객관식 써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치 판단을 할 때에 객관적 판단이잖아요. 주관적 판단은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데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불공정은 지금 요것만 가지고 시험을 내요. 요것만 가지고 맹맹맹 돌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요것만 반복해서 읽으세요.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나와버리면 좋은데 나오질 않아서 좀 조심을 하고 가시라라고 하는 거.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되네요. 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비진은 건너뛸 거예요. 비진이는 다 못하니까. 여기에서는 요것이 빨간색이었어요. 여기 두 가지가. 원칙은 비진은 뭐예요? 유효죠. 표시한 대로. 예외는 무효. 이게 뭐예요? 상할 수가 있는 거죠. 상할 수가 있으면 뭐가 돼요? 이건 무효가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대리권 남용하고 연결이 돼요. 대리권 남용 아시죠? 그 횡령한 거. 그럼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원칙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인데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으면 무효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을 연결할 때 필요하다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정도는 읽고 가주세요. 이렇게 강박, 특히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진위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요 6번 체크해 놓으세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할 수가 있어도 무조건 유효입니다. 상할 수가 있어도 유효가 되는 거 언제나. 요 정도 지시,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비진위가 시험에 잘 나와요 라고 묻는다면 10년에 한 번 나와요. 아니 많이 나오면 2번. 알겠죠? 그래서 27회 때 한 번 나왔고 33회 때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올 일은 좀 떨어지는데 내가 그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라도 꼭 외우고 가시는데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좀 해놓을까요? 통정 의사표시는 무조건 통정하고 착오를 기억해 놓으세요. 무조건 올해 나온다고 생각하고 통정하고 착오는 기억하세요. 작년에 통정, 착오, 사기 강박까지 다 내버렸거든요.
그래도 의사표시는 하나, 두 개는 무조건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요 통정하고요. 그 다음에 차고, 요 밑에 차고 있죠? 두 개는 무조건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통정은 시험에 나올 때 패턴이 두 개예요. 하나가 사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뒤져보면 알 거야.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다 나왔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다 나왔어, 모의고사에. 제가 나는 빨간색도 가기 때문에 빨간색 문제를 내가 받아요. 그 방문학과 문제를 받아가지고 보고 그 노란색은 내가 사서 봐요. 이걸 안 주니까 제가 거기를 안 가니까. 근데 사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빨간색 거는 지문화 다 돼 있어요. 빨간색 거는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줄긴 할 건데 무조건 얘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냥 요거 하나 정도 기억을 해 놓는데 작년 시험이 사례형이긴 했어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 혹시 요거 여기 하나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그릴 데가 없으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이게 종이가 없으니까 이게 13페이지지만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이 암기장이에요. 이게 제 공부할 때 쓰는 거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한쪽이 비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걸 외우면서 쓸 때 메모를 한다고 여기다가 써가지고 갖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항상 제가 암기장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저는 메모 이게 A4 용지거든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접으면 A4 집에 A4 많잖아요. 저 공부할 때 메모해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들고 다니면 지하철에서 보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외우면서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외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머리가 나요. 외우면 잊어먹고 그리고 제가 이게 전공을 하긴 했는데 전공을 했더라도 막 달라요. 멘트가 이게 막 하여간 달라요. 하여간 이게 뭐냐면 우리 전자공학을 공학전 계산기, 공학 계산기 그걸 쓰거든요. 루트를 다 쓰고 막 계산하기 때문에 막 사방공학 막 그런 거지. 댐 같은 거 건설할 때 그 공학을 내가 시험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애워놓으면 잊어먹고 공식 애워놓으면 잊어먹고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그런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자 여기 잠깐 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내가 그려놓으시라고요. 여기 급하니까 A라는 사람 이거 머릿속에 아시죠? 채권자가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을하고 누가 해요? 가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 앞으로 뭐가 넘어온 거야? 등기가 넘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갑과 을, 간이 뭐가 되는 거야? 통정이 되는 거죠.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병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주인공. 얘가 주인공이에요. 실제는요. 정말 중요한 놈이거든요. 이 놈이 만약에 통정의는 108조에 따라서 뭐가 되는가? 유효, 무효? 예, 무효가 돼요. 무조건 통정은 당사자 사이는 무효거든요. 그럼 얘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근데 얘 무효가 이게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 안 돼. 그럼 이 친구는 얘한테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3조 위반 아니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래서 요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갑이 진짜 소유자, 을이 진짜 소유자, 갑이.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진정명의가 돼 안 돼? 진정명의 회복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이 나올까 안 나올까? 갑과 을 사이는 안 나와. 안 나온다. 무효는 손해배상이 없거든요 원래. 근데 이놈이 해먹은 거야. 이건 해먹으면 남의 집을 판 거죠. 그럼 그때는 손해배상이 나와요. 이게 불법행위. 손배청이 나오는데 이게 근거가 불법이라고. 불법으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뭐이면요, 선이면 무효를 주장 못하죠. 그럼 얘가 악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3자가 엄청 중요한 놈이에요. 이 3자가.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는 좀 외워달라 그래요. 이건 암기예요. 이건 암기입니다. 이거 암기. 1번 해가지고 뭐냐면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선의로 뭐가 된다?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의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는 선의요라는 걸 입증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아니 이게 상대방이 아니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여기서 무효를 주장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갑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표의자 아니면 갑, 저는 갑으로 쓸게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 표의자, 갑이 입증을 해야 돼요.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럼 두 번째, 2번. 이번에 우리 시험 모의고사 있죠. 4월달 모의고사에 이 사례로 나왔단 말이야. 찾아보세요. 4월달 모의고사 사례인데 그때 뭐가 나왔었냐면 선의인데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 그게 과실이 있었다. 그럼 보호된다 안 된다? 그래도 보호된다고. 뭔만 있으면 돼요. 선의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 친구는 무과실은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선의이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가 되는 거라고. 이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보이죠? 요 세 개를 반드시 외우세요. 근데 이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게 거의 답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답인데 정답지를 안 외우고 시험장에 가면 찾을 수가 없다고, 답을. 요걸 정답지인데 올해도 사례 문제는 기억하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는 전 얘보다는 얘가 나올 확률이 높긴 해요. 요 후추상의 일소무익 3자 보호가 올해는 요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요 사례는 꼭 기억을 하고 가시고, 하나 더요. 여기는 채취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고, 채대가 돼야 안 돼요? 채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정도.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꼭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그림을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꿈에도 생각 못 해요.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하는데 보통 외우기는 싫죠. 근데 합격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외우세요. 합격하려면 요거 머릿속에. 하나 더 해볼게 이제. 통정은 무조건 기억하는데 당사자 간에 누구예요? 갑과 을이죠. 당사자는 언제나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건 103조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두 번째, 채취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고, 채되는 돼요. 그냥 무조건 돼요. 이중매매에서는 채되는 되는데 채취가 안 됐던 거 기억나죠? 두 개 헷갈리는 거. 그 다음에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하는데 선의로 추정된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4월달 모의고사에 무과실이 들어왔던 거예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선의 플러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가 된다고. 이 사람. 이 의미를 아시겠죠? 선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현 방법이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모른다는 게 뭐예요? 선이죠. 근데 뭐가 있는 거야? 과실이 있죠. 그래도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그래도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후추상에 보인가요? 후순위 제한물권자, 추심, 상속인, 회사, 그다음 일반 채권자, 손해배상, 채무자, 수익자. 혹시 인수했다란 말 보이죠? 뭔가를 인수했어요. 그럼 당사자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피담보 채권을 인수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되는 거지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인수를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때 좀 조심할 건 누구였냐면 혹시 그 파산관제인 기억나나요? 그럼 파산관제인은 보호돼야 안 돼요. 이게 보호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파산관제인은 보호되는데 선인지 악인지는 누구를 가지고 따질까요? 총채권자. 여기에 파산관제인은 변호사거든요. 누구를 가지고 따지냐면 총채권자예요. 총채권자가 기준이 된다. 뭐는요? 선인지 악인지는
총 채권자를 가지고 기준해요. 근데 총 채권자가 예를 들면 3명이다. 3명 모두 다 악이어야 돼요. 3명 모두 다 악이면 보호를 안 해주고요. 3명 중 한 사람이라도 선이이기만 하면 보호를 해줘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선악은 누구를 가지고 따져요? 채권자. 그다음 파상관제는 보호되는 사람인데 선이 이어야만 보호가 되잖아요. 선의는 누구를 가지고 따진다? 채권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채권자 중 뭐라 그럴까? 한 사람 1인이라도 선의이면 얘는 무조건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고. 모두가 악이어야 보호를 안 해줘요. 이게 빨간색, 이번엔 빨간색 모의고사 4월달 정답지였어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뭐가 있으면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후추상의 일손무익 인수까지 외우시되 요 파상관제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증인은 보호해 안 해요? 보자 보호해 안 보호해요? 안 하죠. 보호해 주죠. 가등기권자 보호해 주죠. 압류, 가압류, 가등기권자 다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 이 단어가 안 들어오면 요 후순위, 추심, 상속인, 해외사, 일반 채권자, 손해배상, 채무자, 삼잘 유한계약의 수익자, 그럼 인수란 단어가 보이면 얘들은 선이 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반드시 요 그림이요. 요 그림하고요. 그다음에 요 보호되는 3자 있죠? 요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100% 걸리는 거니까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건요. 자, 그다음에 착오로 한번 와 보실래요? 착오하고 나오는 거. 착오하고 나옵니다. 착오도 역시 빨간색이에요. 무조건 체크를 하고 가세요. 착오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착오에서는 자, 먼저 동그라미 여기 2번 동그라미 쳐놔 볼래요? 2번 동그라미요. 그다음에 넘겨 가지고 혹시 양가로 4번 동그라미 칠 수 있나요?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이요. 그럼 양가로 5번이요. 밑에 양가로 5번하고 양가로 7번이요. 양가로 7번. 보이신가요? 양가로 7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제가 방금 친 것들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착오는 의사 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고 하는 거죠. 비지는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고, 착오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요걸 찾는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나중에 비진이하고 구별을 하거든요. 예, 비진이는 알고 있는 거고 착오는 모른다. 요 두 개를 구별해라고 그래요. 요 두 개를. 자,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중요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가 가능하다. 누가 입증해요? 착오자,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고 중대한 과실은 있으면 취소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하는데 입증 책임은 애와야 돼요. 애우는데 이때 시험은 여기가 포커스예요. 중대한 과실,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요걸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요 연결을. 요게 가장 중요해요. 둘 다 외우면 좋은데 둘 다 외우면 좋은데 요거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고 가시라고. 요거 2번.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구별해요?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 별표시.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 주관적인 건 표의자, 그 착오자, 이 표의자가 이게 착오가 없었다면, 이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었다면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 정도로 중요해야 되고, 객관적이라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의미예요. 일반 입장에 봤을 때 중요 부분의 착오가 해당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 경제적 불이익을 꼭 따져야 되거든요.
경제적 불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3월달 모의고사의 지문이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따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시험에 기출될 때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이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판례 중에서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더라. 그럼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혹시 가압류라고 하는 거 있죠.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착오로 취소가 안 돼요. 착오 취소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만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 10년 동안 한 2번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더라라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 경제적 불이익을 꼭 따지니까.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착오는 현황 지나가면서 읽으세요. 그 다음 경계, 물상보증인의 채무자 동일성이 있었고요. 요건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법률에 관한 착오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들어와야 되고요. 혹시 현황은 논밭인 거 아시죠? 논하천 기억날까요? 그냥 지문에 논이나 하천이 보이면 무조건 중요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취소가 되는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었던 게 시가가 가장 많이 나오죠. 시가, 가격. 요 시가가 나오면 무조건 착오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사기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요게 나왔어요. 지적의 부족인데 요게 뭐가 나왔냐면 면적이 부족했습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 공유 지분. 나는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지분이요, 지분. 요 지분, 공유 지분이에요. 요건 착오다 아니다. 얘들은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나왔던 거 시가하고 요 지적의 부족이라고 해서 면적과 지분은 착오가 아니다. 요걸로 나왔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들어오면 동기착오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기착오는 지하철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지하철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동기착오는 무조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동기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원래 취소가 안 됩니다. 동기착오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표시가 됐거나 유발이 된 건데 그때 조심할 건 유발은 내 땅 주변에 지하철 들어올 거거든. 유발에 의해서 산 거죠. 그럼 이 유발이 됐을 때는 표시가 되어야 되냐고 물어봐요. 항상 수식어가. 그때 유발은 표시돼 안 돼?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는 표시보다는 예를 좀 잘 내요. 동계착오에서는 유발 쪽에다가 시험을 냅니다. 동계착오는 유발 쪽에다가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것들이에요. 다만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10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냥 표시가 되거나 유발만 되면 되는 거지 꼭 계약서에다가 지하철하고 합의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착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착오를 해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거지. 그럼 그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안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그래서 여기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물어주면 안 된다.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4번 때문에. 4번, 5번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런 거 있었죠. 갑이 을이 있고, 자, 요게 을이 매수자란 말이에요. 매수인인데 이 친구가 중도금을 안 줬어요. 애한테. 그럼 이 친구 갑의 입장에서는 넌 왜 중도금 안 주냐? 그러면서 계약을 요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해제를 해요. 해제하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손배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손해배상이. 그때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야, 갑,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 나 이거 착오다. 착오로 이걸 취소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봐요. 그럼 해제는 누가 한 거예요, 지금? 해제는 누가 한 거예요? 해제는 갑이 한 거죠. 해제는 갑이 했어요. 이렇게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간 거라고. 그럼 얘는 손해배상 해줘야죠. 근데 이 매수자가 미안한데 이건 착오였어. 내가 계약을 잘못했네. 중요 부분하고 중과실 없음을 예를 들면 입증을 해가지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갑이 이미 죽인 경우죠. 죽였는데 을도 다시 죽일 수 있느냐.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지금 이게. 처음 볼 리가 없어요. 이걸.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제 후라고 돼 있잖아요. 해제를 누가 한다는 거야? 우에다 쓴다면. 아니 갑이라고 하지 말고 매도인이 해제한 후 착오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착오로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안 물어줘요? 안 물어준다고. 그럼 이 친구가 착오로 취소를 해버리면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라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 이게 엄청 중요한 지문이 된 거죠. 이렇게 요것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나오죠. 착오와 사기 보이잖아요. 전부 다 여기 잘못됐어요. 지금 고쳤을 거야 아마 거기가. 여기가 뭐로 돼 있어요? 혹시 거기는 선택적 경합이라고 돼 있죠. 프린트에. 근데 혹시 담보 책임만 이 상태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틀려요. 이게 요것만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 선택적 경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옆에다가 담보 책임만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 그럼 선택적 경합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고 담보 책임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판례가 바뀐 거예요. 이게 담보 책임만 물어야 된다? 이게 통설이었거든요. 판례가. 근데 판례가 바뀌면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나다 보면 시장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동태 눈깔 있잖아요. 동태 눈깔을 보니까 싱싱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착오로 동태를 샀다고.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동태는 얼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눈동자가 흐물흐물해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거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이건 착오로 계약을 취소해야 되나요?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이렇게 두 개가 경합되는 거라고 지금. 근데 선택적 경합이라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 근데 그 전에 판례는 담보 책임만 물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담보 책임만 하고 나오면 틀리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선택적 경합해야 돼요. 그럼 우리 시험은 전부 다가 선택적 경합이에요. 우리 시험은 다 선택적 경합. 여기도 선택적 경합, 여기도 선택적 경합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시험에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나오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7번. 그 다음에 혹시 공장이란 단어가 보이잖아요. 공장.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가지고 취소가 안 된 사건이에요. 요 공장은 절대 취소하면 안 돼요. 그 정도. 그럼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시켜줬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경과실이 돼. 그래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정도 하고요. 혹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했다면 얘는 뭐예요? 중과실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얘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 사건이에요. 취소가 안 된 사건이고 하나만 더 써놔 볼게요. 하나만. 자, 10번에
자, 얘는 의무 규정이에요. 차고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차고가 있다 하더라도 배제가 돼 안 돼.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차고가 있다 하더라도 옷의 치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치수. 근데 혹시 이게 안 맞아도 봉지 뜯으면 더 이상 취소 못해요. 그런 특약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요. 좀 염려스러운 게 이게 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그 집원의 착오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5표시 무효원칙. 근데 이걸 5표시 무효원칙으로 나오지 않고 집원의 착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11번인데 이게 집원의 착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X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얘가 뭘로 표시된 거야? Y토지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지번이 잘못된 거죠? 그럼 여기 착오가 나오면 돼, 안 돼? 이게 현혹된다고? 지번에 착오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착오야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갑과 을은 X를 사고 팔겠다, X를 사고 팔겠다고 합의가 된 거라고. 그럼 X토지는 착오가 없죠. 그럼 Y는 계약을 한 적이 없어. Y는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착오의 문제가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요 정도 됐죠? 요거 5표시인데 착오의 문제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냥 계약은 뭘로 이루어진 거야? X 토지로 이루어지고 등기도 X로 주면 끝난다고. 이건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라고. X로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혹시 지번에 나올 때게 27회 때는 X토지, Y토지 시험을 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요걸로 낼 거라고. 지번의 착오. 지번의 착오가 있었다. 지번의 착오란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이 생각해야 돼요. X토지, Y토지. 이건 계약 자체에 착오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쉬었다 오세요, 이제.